네, 안녕하십니까. 집하고 제네럴 마트 랭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 원희룡 장관께서 그 김포 지하철 그 5호선 연장선 관련해 가지고 5호선 연장을 김포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해서 오늘 나온 내용을 대략 봐드리면 원 장관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에서 5호선 문제는 2017년에 이미 끝난 한강 신도시의 교통대책이라며 새 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은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는 먼저 이렇게 이미 사실은 한강 신도시는 5년 전에 생겨서 이미 도시가 있는데, 지금 골드라인이라는 두량짜리 짧은 소위 그 경운전철 때문에 교통 지옥이다, 이미 한국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경제성 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뎌진다는 내용 같은데, 위원님,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게 SOC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국가 예산을 쓰는 거니까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지 수익성을 따져보는 그 절차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보통이면은. 네, 그리고 이런 지하철 공사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인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익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거라서 이게 사실 예비 타당성 검토 이 절차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중간에 무산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첫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면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고시를 하고 실시 설계해서 공사까지 하는 절차만 남은 거라서 굉장히 큰 하나의 관문을 그냥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 타당성이 중요한 게, 중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든지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더 훨씬 빨리, 기존에 만약에 지하철 걸리는데 10년 걸릴 것 같으면 5년, 5년이 4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획기적인 이게 하나의 정책이라, 야당이 또 마침 질문을 해서 대답한 거라 제가 볼 때는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 장관도 여든 야든 좋은 의견의 뜻을 같이 한다는 표현으로 들리고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네네네. 이게 지금 5호선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방화역까지 되어 있는 네네. 거를 네네. 인천 검단 신도시 들려서 네네. 김포 한강 신도시를 종착역으로 하는 건데, 네네. 사실 출퇴근하는 때 저도 타본 적이 있는데 네네. 정말 거의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네. 너무 좀 환경이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한강 신도시만 들어가 네네. 있는데, 앞으로 이제 2기 신도시도 들어오게 되면은 네네. 이게 더 인구가 10만 이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에 더불어서 제가 앞서 방송했을 때는 저는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검단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변에 부동산들 좀 탐문을 해보고 하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좀 김포의 입장과 인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또 보니까 오늘 오전에 5호선 연장 검단 경위 없이 김포로 직선화하자고 또 김포시 의원이, 한종우 의원이 5분 발언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골드라인 혼잡률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검단까지 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검단은 지금 검단 신도시에는 1호선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들어와서 곧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도시철도 공항철도 계양역으로 직결됩니다. 그럼 계양역에서 서울까지는 금방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들릴 필요 있냐, 소위 국자 노선을 만들 필요 없고 직선화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동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신빙성이, 왜냐면 미리 그 지하철이 어디 들어설지 알게 되면 당연히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집값도 오를 수 있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지금 일부 여기 지역 분들이 자기가 대단지인 곳 집 근처가 5선 저 방화에서 연결되는 뭐 직선으로 연결되든 뭐 국자로 연결되든 간에 고촌 풍무역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기 집 근처를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유력하게 앞서 제가 유연 사거리도 뭐 말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분들은 뭐 들어보니 뭐 맞니 아니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말은 신빙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뭐 유연 사거리 뭐 침수가 많이 된다 이런 의견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럼 침수가 많이 되니까 굳이 검단을 거칠 필요가 없고 지금 1호선도 완공되고 그렇다면 굳이 또 골드라인이랑 겹치게 해서 이 소위 말하는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데 또 서면 뭐 하겠습니까? 지하철 가까운 곳만 가깝고 불편한 시민은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딘가 후보지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게 되면 또 땅을 매입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될 수 있고 소위 그래서 이 뭐 전문용어로 알박기라고 그러는데 알박기에서 안 판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는 뭐 강제 수용도 물론 이 정부에서 이런 공익 사업을 정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이야기 좀 들은 거 바탕으로 하면 여기 계양청 사거리라는 곳이 보면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어디쯤인가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5호선 방화선에서 연장되는 연장선이 지금 네. 여기가 계양천 사거리라는 곳인데 네네.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골드라인 풍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마 걸어서는 뭐 한 2-30분 정도 가야 될 것 같고 걸어서 2-30분? 한 그러면, 2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가야 되고 쭉 올라가면 쭉 풍무역이네요. 올라가면 예. 버스 정거장으로 하는 게 아마 3-4 정거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풍무역인데 기존에 이제 이 풍무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보면 역세권이라면 사실은 여기 푸르지오 정도? 네. 이분들은 뭐 당연히 10분 이내 정도면 가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 분들만 해도 벌써 한 15분, 20분 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스가 쭉 가서 이렇게 가거나 네. 이렇게 뭐 골목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 또 지으면 사실은 불편하다. 굳이 뭐 풍무역이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골드라인대로 그냥 살려두고 이미 네. 지금 보아 상태니까 조금 더 느슨해져도 사실은 경제성이 나오는 곳이니까 쭉 내려오면 여기서 한 25분 정도 되면 지금 저기 꿈에 그린 풍무 꿈에 그린 5단지 뭐 더포레드라고 나오는데 네. 여기가 계양천 사거리입니다. 네네. 이 앞쪽에 보면 이게 다 자연 다 녹지라서 나대지네요. 네, 나대지라서 네. 제가 여기 실제로 답사를 해보니 이 앞쪽도 지금 사실은 뭐 개인 땅인지 모르겠지만 비어 있고 네. 또 이쪽도 나대지인데 자연 녹지라 대장동처럼 당연히 이거는 서울시랑 김포시랑 합의해서 빨리 아까 예비 타당성도 원희룡 장관이 면제하기로 했으니 이 자연 녹지만 약간 뭐 변경해주면 여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역사를 계양천 사거리 인근에 짓는다면 사실은 뭐 다 빈 땅이라 빨리 땅도 매입할 수 있고 네. 뭐 매입이라기보다는 여기 만약에 땅 주인이 있다면 여기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상 뭐 여기도 아마 주인이 있겠지만 그쵸, 예. 국가가 자연 녹지 변경 안 하면 지금 뭐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거 뭐 전체 좀 웃긴 말이지만 뭐 평방미터 이렇게 다 안 해도 바둑판처럼 이렇게 끄도 10억도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기존대로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이라고 막 찍고 야기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풍무역 주변에 뭐 이런 데다가 만약에 갖다 놓는다 이러면 보상해야 될 땅값 보상비만 날았더니 엄청나게 깨질 것이고 네, 그리고 이미 또- 뭐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또 다른 소외된 지역들도 좀, 그렇죠, 예, 그렇죠, 교통이 맞습니다. 편리해야 또 이렇게 될 되면 필요가 만약에 있으니까. 아까 국자 노선, 일자 노선 이야기도 네. 나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근처에 지하철을 넣게 되면 일자 노선도 안 되는 게 이 장릉이라는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한 여기 네. 국가문화유산돼서 옛날에 검단 아파트가 이 김포 장릉의 뷰를 가린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없는 거죠, 풍무역에서.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쪽으로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라 뭐 이거는 뭐 여기서 짓던 말도 제 말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뭐 제 방송을 듣고 뭐 하지도 않을 테지만 제가 볼 때 경제성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계양천 사거리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서 옆으로 왼쪽에, 보면 네. 왼쪽에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양천 사거리 정도의 지하철이 들어선다 이러면
굳이 검단 뭐 인천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는 불만이 많아가 오늘 보니까 인천 경인 지역 언론들이 지금 뭐 본인들 안대로 해야 된다, 직선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또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이 지금 이렇게 가거나 밑으로 이렇게 지금 빈 땅, 제가 아까 말했듯이 땅을 매입하기 좋은 땅 위주로 간다면 딱 이 정도 이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길 따라 가게 되면 바로 여기가 검단 신도시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 들어서면 이분들도 사실상 뭐 이 정도면 도보 10분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으로 뭐 한 두 정구장 거장 정도 되면 올 수 있는 거리라서 네. 이 정도 짓는 게 아마 국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부동산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기 보면 풍무 터널이라고 있고 풍무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 일부는 또 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니 네. 여기는 뭐 땅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역사로 뭐 어떻게 바꾸고. 너무 조그말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여기는 사실은 지금 이미 아파트가 빽빽하게 여기 예. 꿈에 그린 뭐 유로 메트로가 있고 이 건너편도 다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상가가 막 들어서 있어서 네. 소위 말하면 알박기를 한다든지 또 이게 상인들의 반발이 거셀 걸로 네. 추정이 됩니다. 해서 제가 볼 때 그냥 소위 뭐 대장동처럼 아파트를 짓자고 용지 변경해 주는 게 아니고 지하철 역사 짓자고 뭐 자연녹지 변경해 주는 거라 여기까지는 지금 보니까 이 도로가 나 있고 이 앞에도 지금 공터예요 사실상. 네. 뭐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뭐 만약에 보상을 한데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소액 실비 정도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역사가 요 정도 되면 통합 역사를 만들게 되면 아까 사실은 골드라인 그 이용하는 분들은 골드라인을 타면 되고 거기서 떨어진 지금 요 정도 지금 사시는 분들 네. 이 도심 정도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 풍무동 전체 인원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검단도 아마 이쪽에 경계에 사시는 분들은 도보권 이용이 가능하고 아닌 분들은 버스 연계해서 뭐 이 노선은 이미 좀 있는 것 같은데 직통 노선을 더 만들면 충분히 인천도 불만을 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계양천 사거리가 들어본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부동산이나 여기 소위 말해서 아까 그 역세권 그런 주민들은 이쪽은 야기 거론도 안 해요. 왜? 자기들 땅값 오르는 데는 일단 나대지다 보니까 여기 땅 가진 분이나 좋을까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땅 가진 분도 제가 여기는 투기도 안 일어나는 게 자연 녹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여기 만약에 지하철을 안 지을 거라 용지 변경을 안 해주면 네. 뭘 이제 농사 짓는 땅이죠 말 그대로. 김포 평야에 쌀 농사 뭐 네. 고시가리인가 유명한데 농사 짓는 땅이라 네.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양천 사거리 쪽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검단 주민도 이용하기 쉽고 앞에 요 진짜 골드라인 이용 못하는 분들 네. 이 보면 골드라인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역세권 주민들 여기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용 못하는 풍무동 주민 전체가 할 수 있고 또 이게 장릉 앞서 그 검단 신도시 여기 뷰 유네스코 뷰 가린다고 이쪽 아파트들 네. 지은 걸 무너뜨린다고 막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논란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들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는 이런 지역들보다는 사실 좀 네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